그래서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험에 잘 나와요. 왜냐면 외화 때문에. 네. 우리 외화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외화 관련된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제가 앞으로 외화 나오면 항상 두 가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 그래도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외화 관련된 거는 이게 다예요. 근데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위에 거는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외화 같은 거 사고 팔다 보면은 차이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화가 꽤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1,4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1,300원 초반대. 예. 1,400원 가까이 올라갔을 때 외화 판 사람들은 돈 좀 벌었죠. 예. 근데 그때 산 사람들은 지금 또 울고 있는 거죠. 왜요?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거의 100원 가까이 떨어졌어요, 현재. 그래서 그때는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이 되는 거고요. 외환산 이익, 외환산 손실은 결산 때 쓰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만? 12월 30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결산 문제래, 그러면 밑에 거. 결산 문제 아니래, 그러면 어디 거요? 위에 거. 어차피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결산이냐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장기 차익금. 그래서 장기 차익금은 부채예요.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세 줄로 풀어드려요. 장부가액 얼마래요? 4,400 이라고 거기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4만 달러래요. 1달러당 얼마 됐대요? 마지막에 보시면 1,200원. 마지막에. 결산일 현재 환율은 얼마다? 1,200원. 그러면 4,800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4,400짜리가 얼마가 됐다? 4,800이 됐다. 그럼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올랐어요. 근데 부채가 올랐어요. 부채의 증가 어느 변? 부채의 증가. 네, 대변. 그래서 장기 차익금 얼마 올랐다고요? 400. 왜냐면 결산 때 하는 건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4,400이 4,800이 됐네. 그러면 4,400을 4,800으로 만들어 주려면 부채가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늘어나야 되죠. 그래서 부채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부채가 늘어나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그래서 외화환산 손실. 왜냐면 부채가 올라감으로 해서 우리가 갚아야 될 게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죠? 네. 그래서 회사에서는 돈 갚을 게 많아지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 외화로 손해 본 걸 뭐라 그래요? 외화 환산 손실. 그렇죠. 환율이 떨어지는 것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안 좋은 거죠, 수입하시는 분은.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적정 환율은 1,100원 전후예요. 근데 지금 1,300원 육박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수출이 많아지고 있어요, 수입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내년 내후년에 보라니까요. 아마 코로나 터졌을 때보다 실업자 더 많아지면 더 많아졌지
더 줄지 않을 거예요. 이미 시작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경기도 안 좋죠. 이자율도 엉망이죠. 영끌해 갖고 걸렸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지라 문제가 심각하기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2시 50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7번, 그 다음에 10번, 그 다음에 20번 총 3문제가 외와 관련된 겁니다. 위에 거 참고하셔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잠깐만 보세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자산인지 부채인지 먼저 찾아야 돼요. 거기 지문에 나온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가 됐느냐. 그래서 이게 올랐을 때 좋으냐 떨어졌을 때 좋으냐 그거 가지고 분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50분 되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일단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단기 차입금.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부채예요. 그 다음에 990만 원이었어요. 근데 몇 달러였죠? 9,000달러. 그 다음에 달러당 1,200원 됐대요. 그러면 1,080만 원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 올랐죠? 90만 원 올랐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 90 부채 증가. 그 다음에 부채가 늘어나면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외화 환산 뭐요? 손실. 비용 증가.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요것도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장기 차입금. 우리 장기 차입금은 뭐죠? 부채예요. 원래 얼마였대요? 1억 9천이었대요. 얼마요? 1억 9천. 근데 몇 달러죠? 20만 달러예요. 몇 달러요? 20만 달러 곱하기 850원에서 1억 7천. 그래서 결론은 1억 9천짜리가 얼마가 됐다? 1억 7천짜리가 됐다. 그러면 얼마 떨어졌다? 2천. 그래서 장기 차입금 얼마 떨어졌다고요? 2천. 부채의 국민은행 그 다음에 부채의 뭐요? 감소. 부채가 줄어들면 행복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네, 행복한 거죠. 그래서 외화 환산 이익. 부채래네. 수익의 증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0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은 자산. 네. 네. 네, 여기 비용 증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어디요? 10번이요? 왜 수익이 늘어난 거죠? 네. 비용 감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결과값은 똑같은데 이익 나면은 이익 난 걸로, 손해 나면 손해 난 걸로. 그 생각이 틀렸다는 아니에요. 그렇게 처리해도 결과값은 똑같은데 시험 보실 때는 무조건 저 두 가지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생각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웬만하면 저기 뭐냐 수익 감소하고 비용 감소는 회계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은 대여금이고 원래는 1,500이었죠. 그 다음에 8,000달러 곱하기 1,200원 그러면 960만. 그러면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얼마 떨어졌죠? 540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변의 단기 대여금 540. 자산 감소. 그 다음에 자산이 줄어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산 줄어들면 나쁜 거잖아요. 네, 외화 환산 뭐요? 손실. 비용 증가. 정리하시고. 다음에 다음 것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어떤 거요? 차입금하고 대여금하고 지금 징계가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씩 뜻풀이를 해야 돼요. 차입금의 뜻이 뭐예요? 차입금은 손해본가? 아니요 차입금의 뜻. 예. 차자가 빌릴 차자예요. 입자는요 들어올 입자. 돈 빌리는 걸 차입금이라 그래요. 절대로 지금처럼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접근을 할 때 일단 뜻풀이가 돼야 돼요. 차입금은 돈 빌리는 거잖아요. 돈 빌리면 부채잖아요. 네. 대여금의 뜻은 뭐예요? 대여의 뜻이 뭐예요? 빌려주는 거. 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친구한테 돈 빌려줬어요. 원래 1,500을 받아야 돼. 근데 얼마 받아요 지금? 960 받죠? 맞죠?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나쁘니까 뭐예요? 손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뜻풀이를 하셔야지 지금 두 개를 섞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도 헷갈린 상황이라. 그게 된 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거대로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 보세요. 본인이 이거 써놓고서 뭔 말인지도 몰라요. 맞죠? 단기는 몇 년 이내? 1년 이내. 대여금은요. 빌려주는 거. 그럼 빌려주면 받아야 되잖아요. 받을 돈은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물어보셨던 차입금. 만약에 장기 차입금이야. 그럼 장기는 몇 년 넘는 거야? 1년 넘는 거. 차입의 뜻은 빌려오는 거죠. 돈 빌리려면 뭐 갚아야 돼요? 돈 갚아야 되죠. 맞죠? 근데 갚아야 되니까 뭐예요? 부채. 일단 초반에는 이쪽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물어보신 그 작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초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회계의 기초는 뜻풀이에요. 초반에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하시려고 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오세요. 그래서 힘들지만 제가 물어보면 계속 대답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왜냐면 그게 1차예요. 그리고 잘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리고 제가 틀린다 그래서 뭐 그것도 틀리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회사 가서 틀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직장 상사가 넌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이 기억을 하셔야 나중에 조금이라도 편해요. 그 다음에 보시면 3번 몇 번 볼 거예요? 이제 3번 볼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볼 건데 3번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얘가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네,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소모품 B는요. 비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와요. 왜냐면 자산하고 비용하고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거를 회계 처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산할 때에는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로 뭐 한다고요? 2월. 그래서 결론은 얘네는 언제 거? 내년 거.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은 손익에 대체해서 내년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결론은 얘는 언제 거? 올해 거. 왜냐면 수익 비용은 올해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네. 네. 비품도 자산이죠. 네. 그러면 비품이랑 소모품을 컴퓨터 예를 들면 이거를 대충 이것도 기간이 1년 이내 1년 이후로 이렇게 나눠. 그렇죠. 비품 그러면 1년 넘는 거. 소모품이 1년 이내. 그렇죠. 1년 이내에 없어지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를 소모품으로 썼어. 그러면 그분은 이해 못한 거죠, 아직. 왜냐면 컴퓨터 사면 몇 년 이상 써요? 1년 이상 쓰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 거 부서졌는데요. 그건 특이 케이스고. 항상 공부할 때 제일 설명하기 힘든 분이 어떤 분이냐면 뭐만 얘기하면 특이 케이스를 갖고 와요. 저 샀는데 차 사고 일주일 안에 부서졌는데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있긴 있지만. 소모품이 뭘 먹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비품이 뭐가 뭐요? 소모품이요? 대표적으로 문구류. 문구류? 그렇죠. 볼펜 사면 몇 년 안에 써요? A4 용지. 그렇죠. A4 용지랑 소모품 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회사마다 다른 거예요. 이거 두 가지는 쓰는 사람 매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는 소모품비 아니에요.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쓰는 사람이 나는 소모품으로 쓸 거야. 그러면 소모품이 되는 거고, 난 소모품 B로 쓸 거야. 그러면 소모품 B가 되는 거지. 이거니까 소모품이고 저거니까 소모품 B야는 없어요. 또 그런 거 있으시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렇죠.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회사 가면은 처음에 대빵 힘들 거예요. 왜 힘드냐면 위에 사람 매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써놓은 걸 내가 내용을 보고 뭐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소모품이 아니요, 그런 건 안 돼요. 한 번 썼으면 그걸로 계속. 그렇죠. 근데 이제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직원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바뀌면 앞에 사람이 소모품 썼으면 나도 소모품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모품 B로 배웠어. 그러면 앞에 사람이 소모품 썼어도 그 사람이 소모품 B로 변경해버려요. 그러면 그 회계는 잘못된 회계가 되는 거예요. 원래 앞에 사람이 썼으면 거기에 쫓아가야 돼요. 근데 이런 개념이 솔직히 거의 없어요.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왜냐면 그런 개념을 받으려면은 학교에서 일단 공부를 좀 오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학원에서는 그런 것까지 전달을 해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3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용. 거기 써 있어요. 뭘로 처리했다고요? 비용 처리했다고. 거기 써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미사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사용의 뜻? 네, 사용하지 않은 거. 남은 거를 미사용이라고 하죠. 우리 남은 거 언제 써요? 내년에 쓰잖아요. 언제 써요? 내년에. 올해 남았으면 버려요? 아니잖아요. 내년에 쓰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내년에 쓰는 거 자산. 그래서 뭐요? 소모품. 남은 거 내년에 쓴다면서요. 그러면 소모품이 얼마 늘어나야 돼요? 12만 원. 그 다음에 비용은 줄어들어야 돼요. 예. 근데 그 비용이 뭐죠? 소모품 B죠. 그래서 소모품 B 얼마는 줄어야 돼요? 12만 원.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찍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초반에는 100% 이해로만 밀고 나갔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갭 차이가 심해서.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은 찍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그 찍는 걸로 하세요. 찍는 걸로 하시면 10개 중에 8개 맞춰요. 오케이.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중간하게 찍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개수 안 나오니까 항상 라인은 한쪽 라인만 타는 겁니다. 예. 안 되겠다. 그리고 특히 기간이 짧을 때에는 한쪽 라인만 타야 돼요. 예. 근데 기간이 길면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왜냐면 내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테스트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 한테 예? 어떻게 한쪽만 하냐는 거지. 난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안 되고 찍어야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저 이거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딱 한마디 드려요. 저기 그러면 죄송한데 핵교를 댕기시라고. 왜냐면 핵교 댕기면은 하루에 수업도 얼마 안 하죠.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연구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학원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뭘로 처리했느냐. 거기 비용 처리했잖아요. 맞죠? 그럼 비용은 올해 거 내년 거? 내년 거. 비용. 비용? 비용은 올해 거. 여기 있잖아요. 비용은 언제 거? 올해 거. 올해 거. 몇 번이나? 예, 지금 3번이에요 아직. 3번? 예.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를 했는데 네. 예, 올해 거로 다 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 내년 게 발생한 거예요. 맞죠? 네. 그 내년 게 얼마 발생한 거예요? 12만. 12만 원. 그러면 올해 거는 늘려요, 줄여요? 줄여요. 맞죠? 왜 줄이냐면 다 올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올해 거라고 처리했는데 비용 그러면 올해 거 얘기하는 거예요. 결산할 때는. 그러면 다 올해 거는 잘한 거다, 잘못한 거다? 잘 못한 거. 네, 잘못한 거다.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고치는 거라고요? 네, 12월 31일 날. 그러면 임시적으로 네. 중간에 이렇게 인계를 할 경우 네. 이 미사용 잔액은 일시적으로 소모품으로 넘어가고 다음 연도에 들어갈 때 소모품비로 계정을 또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맞아요. 네, 정확하게 이해해 주세요. 남은 거에 대해서는 소모품비로 그렇죠. 하고 네. 그 다음 연도에 초에 들어가서 계정을 또 바꿔줘야죠. 소모품으로 계정.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머리 썩어가면서 머리 아파가면서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작업을 해야만 내년 게 생기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그다음에 지금부터 번호 불러드릴게요. 한 두 개인가. 날짜가 중요한 거네. 그렇죠. 날짜 중요하죠. 그래서 13번하고 21번 두 개 있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3분 후에 요거 맞추고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13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구입 시 비용 처리. 비용 처리. 이 결산할 때에는 앞에 뭘로 처리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뭘로 처리했어요? 비용 처리했어요. 그래서 비용은 언제 거라고요? 올해 거. 근데 남았대요. 남은 건 언제 처리해야 되죠? 내년. 내년에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결론은 차변의 소모품. 그래서 내년 거는 소모품이라 그랬잖아요. 자산. 그래서 소모품 얼마예요? 20만.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요거는 외우셔도 돼요. 소모품의 옆집은 무조건 소모품 B예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얘네들이 세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변의 소모품 B가 나오면 대변의 소모품, 차변의 소모품 나오면 대변의 뭐요? 소모품 B. 예, 이거는 완전히 굳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1번 요거 안 썼구나. 비용 감소. 그 다음에 2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21번은 소모품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품이요? 소모품.
그래서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그 다음에 얼마 남았대요? 10만 원 남았대요. 그러면 100만 원이 10만 원 남으려면 얼마 써야 되죠? 90 써야 되죠. 예. 맞죠? 요건 이해되시죠? 100만 원이 10만 원 되려면 90만 원.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 90. 그래야 100만 원이 얼마가 돼요? 10만 원이 돼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1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120 되려면 얼마 줄인다? 90. 그 다음에 차변에 몇 대 몇? 네, 1대2. 비율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비율 나오면 무조건 더해서 나누세요. 네,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3. 그러면 30 나와요. 그러면 1일 때는 곱하기 1. 사무직. 그 다음에 2일 때는 곱하기 몇이요? 2. 그래서 얼마요? 60. 생산직. 그래도 비율이 간혹가다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직은 800번대 소모품 B 얼마라고요? 30 비용 증가. 그 다음에 생산직은 몇 번대? 500번대 60. 여기도 비용 증가. 정리하시고.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그거 관련돼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4번 연습해 볼 거예요. 4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1년 내, 그래서 보시면 장기 차입금은 몇 년 넘는 거죠? 네, 1년 이상이에요. 근데 몇 년 이내가 됐대요? 1년 이내. 예, 요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 그러면 1년 이내예요. 장기 그러면은요 1년 이상.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는 언제 쓰는 거냐면 비유동 부채가 유동 부채가 될 때. 그래서 비유동 그러면 몇 년 이상? 1년 이상. 유동 그러면 1년 이내.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4번 보시면 여기 죄송한데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임의로 그냥 100만 원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장기차입금 100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우리저축은행. 부채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100만 원. 우리 부채 증가. 그래서 요거는 왜 하냐면은 장기차입금은 1년 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1년 넘는 건 아니죠. 언젠가 돈 갚을 날이 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이내일 때요? 1년 이내일 때. 예, 그때 뭐라 그런다고요?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도 유동 그러면 1년 이내예요. 장기 그러면 몇 년 이상? 1년 이상.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두 문제 있어요. 요거까지 풀고 그 다음에 맞추고 마무리할 겁니다. 17번하고 22번.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서 풀어보세요. 그러면은요. 17번 보시면 얼마라고 되어 있죠? 1억 5천.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 줄어들어야 돼요. 왜 줄어야 되냐면 이제 장기 아니잖아요. 장기가 되려면 몇 년이 넘어야 돼요? 1년. 근데 이제 1년 이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평화은행 부채의 감소.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바꿔주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바꿔주면 정보를 보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잖아요. 아, 이 돈은 원래 1년이 넘던 거야. 근데 이제 몇 년 이내가 남았어요? 1년 이내가 됐네. 그래서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장기 차입금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돈 갚으려면 아직 많이 남았네. 근데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 갚을 날이 얼마 안 남았네. 근데 갚을 게 많아. 그러면 이 회사한테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2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010년. 그렇죠. 바꿔주는 거죠. 그래도 이 계정 과목 바꾸는 거를 대체라 그래요. 둘이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22번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11년도 거 6천만 원만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면 4천만 원은 아직 1년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차변의 장기 차입금 얼마만 바꿔야 된다고요? 6천. 신한은행 부채 감소.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 부채도 6천. 여기도 신한은행 부채의 뭐요? 증가. 왜 6천만 원만 바꾸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4천만 원은 아직 1년 넘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